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이전 시간에 이어서 리소그래피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드리려는 건 이제 익스포저에 관한 거예요. 실제로 그 빛을 쏴서 좀 그 형상을 바꾸는 그런 거죠. 빛을 쏘는 과정인데 일단 떤 빛들이 있을까요? 어떤 빛들? 익스포저 타입을 보죠. 레디에이션 타입.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 near UV라 그래가지고 거의 가시광선을 썼어요. UV. 이거는 이제 머큐리 아크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옛날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게 미드 UV. 이거는 제논이겠지? 제논 아크.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딥 UV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요새 쓰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엑시머 레이저라 그래가지고 아르곤 플로린 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만들어요. 이거는 193나노미터짜리 파장의 빛입니다. 굉장히 사실 낮은 거예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이건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높은 에너지입니다. 사실 그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어, EUV라는 것이 나오게 됐죠. EUV는 13.5 나노미터대의 파장을 갖고요. 지금 딱 요 단계에 있죠. 여기서 일로 넘어가고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이쪽 프레젠트.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수한 경우들은 이제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대충 뭐 0.1에서 0.5 나노미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가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왜냐?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타임 곱하기 인텐시티로 보는데 일단 기본적인 이 빛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강한 강도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써야 되느냐인데 어 뭐 우리가 입자 하나를 이용해서 빛 입자 하나, 포톤 하나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굉장히 높은 인텐시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에너지는 이거 세 개가 다 종합이 되는데 엑스레이의 경우에는 벌써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로 마스크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E빔, 일렉트론 빔. 실제로 전자를 하나하나 쏴서 뭐 하나하나까지는 아니겠지. 전자 빔을 쏴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이것도 어, 면 단위로 그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리니어 그래프를 그릴 때, 리니어한 뭐 도면을 그릴 때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선을 그린다든지 뭔가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뿅 하고 찍어내는 그 리소그래피는 이제 어, 이 정도 이 DUV나 EUV 정도가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포저를 해야겠죠, 실제로. 네, 실제로 익스포저를 할 텐데 익스포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컨택트 프린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택트 프린팅. 이거는 여기가 웨이퍼면 마스크를 여기다 직접 대는 거예요. 네, 마스크. 다이렉트 컨택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컨택. 컨택트 프린팅이니까 다이렉트 컨택 between wafer mask. 오케이? 네.
웨이퍼와 마스크 간에 다이렉트 컨택이 있어요. 여기에 틈이 없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 장점은 단순하죠. 뭐 복잡한 걸 생각할 거 없이 어머 약간 어긋났네? 네. 약간 뭐 복잡하지 않죠.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 네. 근데 이제 나쁜 게 많아요. 이제 컨테미네이션 있죠. 그리고 어 네, 컨테미네이션 있어요. 이게 제일 심각해요, 사실. 심플하고 또 여기에 이제 디프렉션이 없어요. 그 산, 디프렉션, 산란? 아니지? 산란? 네, 산란? 산란 스캐터링이잖아. 회절, 네, 회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빛이라는 거는 뭐 이런 틈을 지나가면은 요게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없죠. 다이렉트로 붙어 있으니까 딱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지금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빛이 이렇게 그냥 통과만 쓱 하겠죠. 그러니까 이 디프렉션에 의한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웨이퍼라는 게 막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일단 리소로 하는 거니까 PR이 묻어 있겠죠. PR은 유기용매죠? 용매란데 유기물이죠, 유기물. 네, PR. 네. 그거를 마스크에 직접 붙인다는 이거는 굉장히 지저분한 걸가 됩니다. 마스크라는 게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뭐 수억대라고 해요. 마스크 한 장이. 그래서 마스크만을 개별적으로 수정해주는 업체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 어 컨택트 아무튼 이렇게 다이렉트로 붙이는 걸 컨택트 프린팅이라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프록시미티 방법이라고 해서 프록시미티. 네. 프록시미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인다이렉트 컨택이에요. 인다이렉트 컨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웨이퍼면 마스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네, 마스크. 네. 그러면 딱 이거에 반대로 들어가겠죠? 굿. less contamination. 그겠죠? 근데 나쁜 건 뭘까요? 나쁜 거는 디프렉션이 있는 거죠. 디프렉션.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걸 거고 이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미징이라 그래가지고 이미징인가? 뭐 이미징인가? 이거 확인해봐야겠다. 이미징? 뭐 이게 영어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미징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업용이고요. 마스크가 더 커요. 마스크 사이즈가 뭔가 이상하지 않냐? 마스크 사이즈가 타겟 이미지 사이즈보다 커요. 네, 두 배라고 하면 안 돼. 두 개라고 하면 안 되겠다. 무슨 말이냐? 내가 웨이퍼에다가 요만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요만한 그림. 그러면은 위에 이 마스크가 이만한 거죠. 그래서 빛을 쏘면은 그것을 이렇게 이 작은 구간에다가 축소시켜서 붙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더 세밀하게 만들 수 있겠죠? 더 작은 사이즈로. 우리가 저번에 그걸 공부했었잖아요. 그 미니멈 사이즈라는 걸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스몰러 사이즈를 만들 수 있다. 스몰러 사이즈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주로 뭐 5배, 뭐 아니면 10배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요새 이제 핫한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사이에 우리가 컨테미네이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펠리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펠리클. 네, 펠리클. 펠리클이라는 게 뭐냐면 웨이퍼를 보호해주는 웨이퍼를 보호하는 게 아니지. 이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비닐 같은 거예요. 굉장히 얇은. 그래서 어
protection layer between mask and wafer.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 번 쓰고 딱 버리는 거죠. 먼저 여기다가 웨이퍼를 둬요. 네. 근데 디프렉션이 있으면은 이제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디프렉션을 없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펠리클이라는 걸로 쌉니다. 이렇게 싹. 네. 요게 펠리클. 그 위에 마스크를 그 마스크를 대요. 이러면은 이제 컨템이 안 묻는 거죠. 이 오염물질이 안 묻는 거죠. 그래서 펠리클이라는 게 지금 중요하고, 이게 왜 또 이슈냐면 이게 EUV용 펠리클이 지금 굉장히 기술적인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아주 이슈예요. 테크니컬 이슈예요. 이슈. 네, 뭔가 ESSUE? 뭔가 이상해. ISSUE 아닌가? 요거 같다. 네. 이게 영어를 쓰질 않으니까 헷갈리네요. 어쨌건 이 펠리클이라는 거는 이제 마스크 레이어, 그 마스크 프로텍션 해주는 거고요. 그 웨이퍼 위에다가 놔가지고 빛을 잘 투과해야겠죠, 당연히. 네. 네, 빛이 잘 투과해야 될 거예요. 트랜스미트 요게 굉장히 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카니컬 스트렝스도 있어야겠죠? 그걸 견뎌야 되니까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요거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라이트 트랜스미턴스에서 이 라이트라는 게 좀 어려워요. 얘를 투과시키는 게. 이 지금 뭐 ARF 막 이런 거 193나노미터고 지금 EUV는 13.5나노미터인데, 요거 하는 게 이런 거죠. 공기마저 흡수하는 수준의 빛을 투과하면서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물질을 만들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EUV 펠리클이라는 게 요새 이슈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이런 단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스크라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스크는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있겠죠. 그러면 마스크 패터닝이라는 게 또 있겠죠. 네. 애초에 우리가 찍어줄 그 마스크를 그려야 되니까 그거는 뭘로 하냐? 이빔입니다. 이빔. 그리고 직접 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슈퍼 익스펜시브 하겠죠. 네? 마스크 하나 쪼개시면은 그냥 정말 끝장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얘도 펠리클을 사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얘는 애칭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거나 뭐 하겠죠. 그리고 얘는 언제나 리페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네. 마스크는 반드시 리페어가 가능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뭐 조금이라도 기스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마스크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얘는 따로 장비도 있어요. 장비도. 네. 그 리페어라는 네. 장비도 있어요. 장비도.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상 길어지겠다.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좀 정리해 볼까요? 아니다. 좀만 더 해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을 안 드렸구나. 그래서 컨택트 프린팅을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뭔가 귀여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인텐시티예요. 인텐시티. 빛의 인텐시티. 컨택트 프린팅이기 때문에 딱 마스크랑 지금 웨이퍼랑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곳은 강하고 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없는 딱 이런 형태의 구조의 그 인텐시티 그래프가 나오고요.
프록시미티를 하게 되면은 약간 띄우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의 없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디프렉션 패턴이 있잖아요. 예, 회절 패턴 있죠. 회절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네, 뭐 여기 몇 개 있고 가운데 있고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가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잘 고려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미징은 이제 이게 더 심해져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커렉션 해줍니다. 커렉션 해줘요. 그거 좀 이따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냥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자, 요약을 한번 해보죠. 자, 익스포저는 레디에이션 타입이 지금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그러니까 파장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EUV로 지금 넘어가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수한 경우로 엑스레이나 이빔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실제로 리소그래피 공정에는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를 수정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익스포저의 방식은 웨이퍼랑 마스크를 다이렉트로 붙이는 다이렉트 컨택이 존재하는 컨택 프린팅이 있고 이런 식의 인텐시티 그래프를 가지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록시미티라 그래가지고 이걸 약간 띄우는 거죠. 띄우는 방식을 만들어서 이런 약간 디프렉션 패턴이 좀 존재하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디프렉션이 있고 얘는 디프렉션이 없다. 좋은 것들이죠. 얘는 나쁜 거고. 근데 여기선 컨테미네이션이 있고 얘는 컨테미네이션이 없다. 적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펠리클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미징. 그다음 세 번째 방식 이미징.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거로 마스크 사이즈가 타겟 이미지보다 큽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한 걸 만드는데 마스크를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펠리클이라는 거는 마스크와 웨이퍼 간의 프로텍션 레이어로서 컨테미네이션을 방지하고 컨테미네이션을 방지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이슈가 뭐냐? EUV 펠리클인데 EUV 펠리클은 13.5나노미터의 파장이 트랜스미트 하면서도 충분한 메카니컬 스트렝스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스크는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빔으로 다이렉트 드로잉을 합니다. 직접 그려요, 직접.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얘는 비싸기 때문에 펠리클이 꼭 필요한 거고, 비싸기 때문에 리페어가 꼭 가능해야 됩니다. 이거용 장비도 따로 있을 정도고, 업체도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애칭이 당연히 잘 돼야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봐요.